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처음 그리는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을 만한 입체 그림 강의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입체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만 하면 처음 그려보는 초보자도 이런 입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과 제가 여태껏 그려오면서 느꼈던 세세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이번에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림을 그려보기에 앞서서 입체 그림을 그리면 좋은 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선은 그냥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 캐릭터나 물건을 실제 내 책상 위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소환을 하는, 소환 마법을 행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러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우선 샤프 아니면은 연필이 되겠죠. 그리고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칼라로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색연필도 준비해 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색깔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번에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이 위에다가 공간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이라 하면은 이제 3차원 세계 속에 나의 캐릭터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봐놓는 겁니다. 저는 오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어몽어스 캐릭터를 한번 그리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우선은 자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종이 위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네, 정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캐릭터를 얼마나 크게 그릴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약간 완성된 캐릭터가 하나의 피규어라고 했을 때 그 피규어의 받침대라고 생각하시고 그 크기만큼을 상상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체 그림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상상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입체 그림을 그릴 때 상상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딱 저 네모난 공간 안에 서 있는 어몽이를 그릴 거기 때문에 딱 저만하게 정사각형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데 사각형에 보시면 꼭지점이 4개가 있잖아요. 각 꼭지점에다가 자를 세워서 같은 높이만큼의 부분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같은 높이에다가 4개의 점을 우선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찍어준 점들에다가 각각의 점들을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어주다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정육면체 같은 느낌의 공간이 설정이 되겠죠. 이제 내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공간 안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상상력을 많이 요하는 시점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캐릭터를 그려주는데 상상력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저 네모난 정육면체 안에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캐릭터들을 그려줍니다. 이제 저는 어몽어스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캐릭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싶은 만화 캐릭터나 뭐 영화 속의 캐릭터가 있다 하면은 그 캐릭터를 저처럼 이제 이렇게 발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뼈대를 설정해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공간 속에 이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도를 이렇게 뼈대부터 전체적인 캐릭터의 외형을 이렇게 테두리부터 설정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 부분을 구도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걸 그릴 때는 이제 제가 연필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필로 하고 계시죠? 연필로 그려서 지우기 쉽게끔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이제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구도를 어느 정도 느낌으로만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려줍니다. 보시면은 대충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이제 상상으로만 이렇게 드르뭉실하게 구도를 잡아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화를 시키는 시간일 텐데요. 구체화를 시킴으로써 이 캐릭터가 실제로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야겠죠. 우선은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지우개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렸던 걸 다 지워주시면 돼요. 지금 몇 시간 걸려가지고 열심히 다 그려놨더니 다 지우라니 이게 뭔 말이야 행성아 뭐 이렇게 반응하실 게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성능의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막 다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그 자국을 남겨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카메라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확실히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국을 남겨서 언뜻 보면 깨끗해 보이는 종이겠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색깔 후에 명암을 넣는다. 이제 먼저 색깔을 넣어줄 겁니다. 아까 잡아놨던 구도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주는 시간이 되겠죠. 우선은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저거 뭐죠? 계란 후라이죠. 계란 후라이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에 있는 노른자 부분인데 얘네들은 왜 뜨겁게 계란 후라이를 머리 위에 올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른자가 약간은 광택이 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저희는 지금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빛나는 부분을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노란색으로 꽉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행성이님 이거 그리라 그래서 꽉꽉 채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빛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설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노란색으로 채울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지금 계란 노른자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은 계란 노른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란을 후라이를 해가지고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림의 기본은 이제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집 형광등이 이쪽에 있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밥상 위에 올려놔봤더니만 이쪽이 밝고 이쪽은 어둡구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지 약간 그림 그릴 때도 그 입체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지금은 이제 초보자 강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걸 따라서 그리셔서 따라오셔도 되고 이제 뭔가 더 윗단계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약간 이 입체감에 대한 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색을 다 칠했기 때문에 이제 명암을 넣어줘야 될 차례입니다. 명암은 검은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은색 색연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노른자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부분도 잊지 말고 검은색을 이용하여 넣어줍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어몽이의 몸을 표현해 줄 건데요. 반들반들한 느낌의 어몽이 몸의 질감과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빛의 방향은 위에 그려놓은 달걀 후라이에 비춰진 빛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 달라지면 약간 입체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물체가 한 공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같은 빛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입체감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몽이 등에 있는 산소통은 어몽이 몸을 하나 더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같은 질감인데다가 같은 방향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뇌와 상상력을 풀가동해서 빛이 밝아야 되는 부분을 잘 설정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색연필로 꽉꽉 채워줍니다. 어몽이 몸 기준으로 반을 딱 잘라서 아랫부분이 흰색으로 남겨지는 것은 어몽이가 지금 흰 종이 위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한 것인데요. 어몽이의 몸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흰 종이가 몸에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뇌와 눈을 속이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들을 살려주면서 그려준다면 실제로 이 어몽이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종이 위에 올라가 있구나 라고 뇌가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주변 물체들과의 빛의 상호작용, 요것을 살려준다면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진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흰 색연필로 울퉁불퉁한 면을 조금 다듬어주고 흰 젤리펜을 또 가져와서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씩 찍어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입체 그림을 그릴 때 색후명이라고 했죠. 색깔 후에 명암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명암을 넣어줄 때는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에 그렸던 계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그려주고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여 어몽이 몸 전체에 있는 명암을 세세하게 넣어줍니다. 어몽이 앞에 달려있는 글라스도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재질입니다. 이 글라스 또한 그려줄 때 아래 면에 비치는 종이도 표현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입체감을 최대한 살려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쩐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과 실제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림 자체의 입체감뿐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입체 그림에서 꼭 필요하고 빠질 수 없는 입체 그림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암 그리는 단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린 캐릭터 혹은 물체의 형태 또는 이제 모양, 그리고 처음에 설정해 놓은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그림자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자 역시 검은 색연필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흰 천이나 휴지로 그림자를 빡빡 문질러서 좀 더 현실성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림자만 추가됐을 뿐인데 훨씬 더 캐릭터가 종이 위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 녀석의 입체감을 좀 더 극대화시켜줄 예정입니다. 이 녀석이 그림 위에 그려져 있다는 인식을 줄여주기 위해 종이의 크기의 설정을 더 작게 해줍니다. 이 캐릭터가 밟고 있는 종이의 크기를 더 작게 설정해줌으로써 이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종이의 크기를 처음보다 작게 설정한 다음 그 외의 종이 부분을 다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초보자도 쉽게 입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입체 그림에 대한 노하우와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입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그림보다 입체 그림 그리기가 훨씬 더 재밌다는 겁니다. 상상력도 많이 써야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혹시나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겨워지신 분들은 입체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입체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와 하면서 놀라게 될지.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